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부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가를 조금은 만회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또 2600포인트도 지켜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9%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고 또 코스닥은 오늘 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출발했었는데 코스피는 시가를 회복했다면 코스닥은 여전히 오후장까지 계속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업종들이 모두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은 현대차 관련주인 것 같아요.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전체 업종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어제 순매수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또 오늘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같이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6만원이 깨졌고요. 또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다시 한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순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그래도 기관은 큰 변동은 없었네요. 그리고 어제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그렇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았고요. 또 삼성 SDI도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종목은 큰 이탈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또 의미 있는 매수도 들어오지 않았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T,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유플러스. 일단은 규모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좋지 못했었던 만큼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는 통신주가 두 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기관은 현대모비스,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SK스퀘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 가까운 급락이 있었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전고점 근처 부근이었거든요. 하지만 5일간의 빨간 양봉이 들어왔던 만큼 어제는 한 차례 큰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S&P500도 마찬가지로 0.7% 하락이 있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7% S&P500과 비슷했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자,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무려 5.2%의 폭락이 나왔어요. 어제는 그동안의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S&P500이나 다우지수처럼 직전 고점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하루 만에 다시 그 박스권 고점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또 이어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1.8%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증시도 시가는 좋지 못했다면 대만 증시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화권 증시를 제외하면 미국 증시라든지 또 일본 증시 오늘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 첫 번째로 ASML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17일은 TSMC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ASML에서 하루 빠르게 실적이 공개가 되었어요. 일단은 내부 직원이 하루 먼저 실수로 공개를 했다는 것이 지금 평가에 있고 바로 또 실적 공개를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공개가 되었던 실적을 뜯어보면 3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3분기의 실적을 보면 잘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이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SML도 마찬가지였어요. 3분기의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순매출 전망치를 보면 예상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는 한 700억 유로 정도? 그 정도로 내년에 순매출을 전망했었다면 ASML에서 발표를 했던 것은 300에서 350억 유로 그 정도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는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스닥도 급락을 했고 또 반도체 지수가 무려 5% 이상 폭락을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ML은 어제만 무려 16%의 폭락이 나왔고 엔비디아도 거의 5% 가까운 폭락이 나왔어요.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아무튼 실적 발표는 이렇게 지나간 만큼 17일에 TSMC의 실적 발표를 말씀드렸죠. 그것도 한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지금 ASML 실적 발표 중에서 가장 부진하게 나왔던 것은 비메모리 쪽이에요. 메모리의 수주는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전체 수주에서 비메모리 쪽은 절반 정도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비메모리 쪽이라면 파운드리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TSMC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이 세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번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안 보더라도 파운드리 쪽은 실적이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들은 지금 파운드리 쪽은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TSMC 쪽은 두 개의 기업과 달리 파운드리 쪽에서 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는 것은 어쨌든 삼성전자와 인텔이 부진했기 때문에 ASML의 비메모리 쪽 수주가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17일날 TSMC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도 반대로 하이닉스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대만 증시가 저점에서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국내 증시 안에서도 다소 엔비디아 중심의 기업이 될 수 있는 하이닉스가 저점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도 발주를 주는 것은 삼성전자보다는 TSMC 쪽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또 대만 반도체 시장 지금은 이렇게 세트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만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17일에 TSMC 실적 발표를 중요하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이슈가 한 차례 있었고 또 어제는 미국의 뉴욕주에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미국 전체가 아니고요. 뉴욕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9포인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조업황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키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전체의 데이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예를 들어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 실업률 지표 약간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기보다는 다소 퐁당퐁당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데이터는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아무리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해석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S&P 500이나 다우지수를 보면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고 거기서 한 차례 큰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국내 시장은 다소 소외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아무리 국내 시장에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업종과 연관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이 그나마 국내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또 한 가지 이런 재료도 있었습니다. 2차원지 관련주 내에서는 LG엔솔의 13조 원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간은 2026년부터 해서 32년까지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전체 수주 규모를 봤을 때는 13조 원 이거는 포드 쪽에서 나온 수주 공시죠. 하지만 일주일 전에는 폭스바겐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시가가 고점이 되어서 대부분의 2차원지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2차원지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섰는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할 것이 많고 지켜볼 것이 많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다른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LG엔솔만큼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다지고 상승 초입 구간에 접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그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수주 공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 추세에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재료를 볼 때는 가장 큰 핵심 재료는 바로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이 지금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가능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새롭게 나온 기사들을 보면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보조금 문제에서 2차전지 관련주 악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장 내년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실적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수주공시라든지 또 주봉상의 22평선을 돌파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좋은 재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이슈가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2차전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라리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은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스피는 시가보다는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 시가보다는 그래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는 파란불이지만 캔들 자체는 빨간 양봉이에요. 따라서 어제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시장에 한 차례 변동성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좋지 않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적으로 먼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반도체는 너무 큰 우려감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